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 그로시스텐 코리아가 인권 침해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거 진짜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다가 민원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은 와,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너 말 아는데 안티 활동으로 돈 쳐보려고 발버둥 치네. 돈도 안 된다. 그리고 너처럼 가해자 및 살인자들이 댓글 다는 행위들은 범죄 행위고 하니까 너가 똑똑한 것 같은데, 너가 예상하듯이 4년 전에도 니같이 말했거든. 지켜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4년 전에 누가 이런 말을 저같이 했다라는 뭐 이런 표현이겠죠. 왜냐면 전 아직 유튜브 한 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한편 위기의 시더스 목표와 기준을 바로잡자 해서 KTN 한국방송 뭐 이렇게 하는데, KTN 한국방송에서 진행을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신상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요즘에 굉장히 이분을 벼르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부시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제보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좀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제가 얼굴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신변에 대한 위협? 뭐 당연히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거보다도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칼 들고 쫓아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협박 메일도 많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최 목사님도 이성희 변호사님만 만나고 온 후부터 말씀하시는 게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지 회장님 빨리 나와봐야 소용없고, 세베타야 정상화된다는 소식인데요. 세베타야 정상화된다는 소식인데요. 세배 타야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리더들 중 딴짓거리 하자는 자들도 있나요? 다단계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순서와 절차, 때가 있는 게 맞아요. 나온다고 해서 시더스가 정상화되는 건, 정상화 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또 다른 고소 이렇게 바로 나왔다가 들어가면은 이미지만 나빠지고 확실하게 죄를 벗고 나오든지 절차에 따라 보석 신청해서 나오든지 하라는 뜻입니다. 회장님이 나와야 답이 있겠죠. 시더스 설계자는 회장님이시고 이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잖아요. 때문에 회장님이 나오셔야 회사가 살아나든지 결판이 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상한 회장님이 못 나오시면 회사 시스템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 가동시킬 만한 위인이 없다는 겁니다. 답은 하나, 조기 석방입니다. 아니, 회장님이 조기 석방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회장님이 조기 석방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았으면은 이상한 회장은 진작에 여러분들한테 돈 다 나눠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깜빵에 있든 밖에 있든 일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이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한테 얼마나 권한을 안 줬으면 이 김상희 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이상한 씨는 그러면 야, 얘네들 돈 빼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짓거리를 못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원론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내용 볼까요? 자, 100년이 지나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진실이지요. 4종 사람 1번, 회장님 등에 칼 꽂은 사람 어떤 행동을 할까요? 회사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상관없이 관망하는 사람.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2번, 회사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그 다음에 3번, 어떻게든 회사 정상화시켜 우리가 그동안 행복한 삶을 되살리기. 자, 뭐 아무튼 어느 쪽이냐고 했는데 3번 이후 해가지고 돼 있고, 뭐 더 이상 편법이나 불법은 안 돼요. 회장님 보석 중요하죠. 사기죄 방판 다 해결하고 나오셔야지요. 한 가지 해결하고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분명히 본사하고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협의해서 회장님 보석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장님이 위임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공지가 떴을까요? 이성희 변호사님처럼 까셔요. 뒤에서 하지 말라고요. 팬덤들 헷갈립니다. 변호사비는 어디서 마련했는지, 어떻게 지불했으면 왜 몰래 하죠? 그래, 맞아. 이것이 뭡니까? 팩트야, 팩트. 자, 아니 이제 대놓고 그냥 투명하게 하라고.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 본인들이 나와서 등판해야 되는데 뭐 이제 안 되니까 비열하게 비굴하게 사람 시켜가지고 누구가 대변하고, 여기가 무슨 변호사 집단의 변호사입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두 얼굴의 이성희 때문에 혼술 중. 철마이 오랜만이다. 철마이 역시 철마이는 변한 게 없어요. 이성희를 이순신 장군처럼 숭상했는데
판관 포청천 판결문 변호사 이성희는 시더스 팬덤을 우롱, 회장을 도우러 왔다라고 하면서 도주 우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판사에게 제발 자발 언급하는 회장님의 마이크를 뺏어서 뭐 어쩌고 어째 완전 새끼네 이 새끼 찾아가서 묻지마 칼로 쑤셔버릴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네 버러지 같은 샤이콘 새끼. 판관 포청천 최종 판결 여봐라 당장 단두대를 대령하라. 시더스 팬덤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시더스를 음해에 사기친 이성희 개똥 변호사를 당장 능지처참하렸다. 보혈 찬양 하느님 18세기야 니가 감히 하느님을 농락하냐 개새끼야. 조서 잘라버릴까 개새끼야. 넌 이제부터 회장님 변호사님 하느님이고 그치 야 개새끼야. 아이고 니고리야 빨끼야. 땡살에서 뒤져라 빨로마. 분통이야 개새끼야. 자, 부산 팬덤방에서 포옹글인데 이 방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성희를 지지하는지 부산방은 대단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철마이 본인이 얘기하고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성희 변호사에 대한 이 명예훼손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저 얘기 자체를 여러분들이 본 거 저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저게 바로 뭐다? 이성희 변호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이성희 변호사도 뭔가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변호사를 편들고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한테 변호사 의뢰를 했잖아요. 변호사 행동 강령이라는 것도 있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 만약에 정말 누가 봐도 이게 범죄자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인정하고 용서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대한 감형을 위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 패소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자, 이분이 만약에 했다고 해서 뭐 정의를 위해서 이 사람은 잘못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A라는 사람 마이크 잘라가지고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 변호사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잘립니다. 근데 이렇게 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설을 제대로 쓰는 건지 뭐가 진실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아니 법원에 법정에 갔다 와봤잖아요. 그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럼 판사하고 검사하고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미친놈이네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팬덤님들 우리는 지금 미우나 고우나 한 배를 탄 동지입니다. 작금의 사태에는 불신의 편견까지 더해지니 왜곡된 글들이 쏟아집니다. 팩트에 기반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판단과 해석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골격의 근간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먼저 이성희 해인권은 팩트입니다. 공판정에 참석한 당사자입니다. 류은혜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보태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늦게 나오시거나 못 나온다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은 뭔가 이득을 취할 목적인 것입니다. 찬찬히 팩트체크를 해봐라. 크게 두 부류로 나온다. 회장님이 못 나온다는 전제하시는 분 일부 또는 이렇게 또 일부는 못 나오게 하는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익의 목적을 둔 무리들입니다. 첫째 회장님 구명, 둘째 회사 정상화, 2차 3차 피해 방지, 명예회복 여기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근데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게 회장님 구명해치고 해놓고서는 하는 말이 3.1회계법인 선임했고 그쵸?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했고 그죠? 변호사 누구? 김현장 선임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있죠? 다 이게 시더스 팬덤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거 인간입니까? 이거 사람 아니잖아요. 얘네들 다 사기쳤잖아요. 모든 비대위들이 다 사기치고 자기네들 돈 먹으려고 여기서도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피해자인데 피해자에서도 등쳐먹으려고 어떻게든 그런 거 연구하는 집단이 바로 이 비대위들 생성한 집단들이에요. 아주 싸가지가 더럽게 없는 집단들입니다. 이것들은. 다음 장 볼까요? 런비 신앙적인 이렇게 행태를 기성교회에서 대응을 안 하는 게 한심합니다. 폰지 사기를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믿지를 않나. 사기꾼에 속아 자기들이 하고 있는 폰지 사기가 플랫폼 4차 산업혁명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 폰지 사기가 터져 돈이 안 나와도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볼 때 지금 외부로 돈이 안 빠져나갔으면 원금이야 찾아간 사람의 40%는 받아갈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 돈이 어딘가에 있으리라 봅니다. 즉 3조 이상 얻었으면 1조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돈을 찾아 손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의 40% 이상 받아간 사람은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원금의 40% 이하를 받은 사람이 이 돈으로 40%를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40% 이상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져가겠다고 하면 원금의 전액 가까이 손해본 사람들의 배당액은 10% 이하밖에 배당받을 수 없겠죠. 폰지 사기니까 사기꾼이 미리 챙긴 돈을 제외하면 신규 가입자 돈이 안 들어오면 바로 부도가 나겠죠. 그 사건이 바로 지난 12월 15일부터 미지급 사태다. 냉철히 보면 지금 원금 이상 받아간 사람과 가입시켜 수당을 챙긴 플랫폼 폼장들이 어차피 파산되어도 챙겨갈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시더스 회복이 될 것이다. 거짓 희망을 퍼뜨리고 세뇌를 시키고 있다. 사법적인 처리가 옛날 군사정부 시절같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안 되니까 시간 벌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피해자들의 분노 폭발을 지연시키고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수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전 재산 털어놓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돈을 걷어서라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내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완전 쌩 까는군요. 순수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영농조합 해산하여 파산하든지 폰지 사기로 재산 몰수되어 피해 회복을 조금이나마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뇌되어 멍청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너무 한심하네요. 이성희 변호사가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돈 바라보고 하는 게 이런 다단계 하지 말고 보혈 차장 다단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 시더스가 폰지 사기임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악랄한 폰지 사기를 기독교 신앙에 접목시켜 사람을 세뇌시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시더스에 빠진 기독교인들이여 부디 폰지 사기를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아주 멋있는 사람이요. 자, 보시면 그 다음 내용에 변호사 해임서를 보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회장님이 빨리 나오길 바라는 것은 팬덤님들 모두의 큰 희망이다. 돼 있죠. 그 희망에 따라서 이번에 비대위원장님하고 손 부위원장님 그리고 몇몇 분이 회장님 면회를 가셔서 이성희 변호사 해임서를 받아오러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 해임서를 팬덤 비대위 전 카톡방에 모두 공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회장님의 권한대행인 김상인 단장에게 공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재가를 받아서 공개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재가도 받지 않고 공개되어 팬덤들 간의 난장판 싸움을 부채질하고 더욱 분열하게 만드는 결정적 책임이 있다. 부천 비대위뿐만 아니라 어떤 비대위다 하더라도 회장님을 면회하면서 받게 되는 서류나 문건, 중요 지시사항 등 반드시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되고 재가를 받아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면 권한대행을 무시하는 것이고 회장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팬덤들 간의 분란을 자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이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팬덤 비대위 측에서 회장님의 보석 신청을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보석 신청을 낸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쪽인지 몰랐는데 부천 팬덤 비대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좀 놀랐습니다. 대다수의 팬덤들이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기도 했죠. 보석 신청 변호 비용을 일부만 냈다고 그 일부분만 알고 짬짬이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팬덤들이 알고 진행하면 안 되는 일이었나요? 자, 회장님을 빨리 나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은 감사한 일이지만 잘했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는 것이다. 23만 팬덤의 10분의 1이다. 그쵸? 단톡방의 인원은 1만 명이라고 했고 22만 팬덤들은 다 바보일까요? 보석 신청권으로 인해서 부천 팬덤 비대위가 다른 비대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권한대행이 공지방에 입장문을 낸 것을 잘 살펴보면 권한대행과 각 비대위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것이다. 권한대행도 모르고 있던 문건이 일방적으로 공개돼서 수습책으로 나온 입장문으로 보입니다. 권한대행은 무슨 생각일까요? 권한대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몰아세울 경우 만일 권한대행직을 내려놓는다면 어느 누가 권한대행을 맡을까요? 우리는 긴 터널 속에 갇혀야 됩니다. 자, 보면 보석 신청 결과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종국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인용이 되면 부천 비대위 측은 영웅이 되겠지만 만일 기각이 되면 반대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정리, 면회한 내용을 어느 누구든 함부로 단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꼭 알려야 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권한대행과 상의해서 재가를 받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야 차제에 또 있을 수 있는 팬덤들 간 분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부 분열 분란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방에 계신다면 확인할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인권 침해 논란이었죠. 자, 이게 바로 내부 규정과 행동 윤리 강령이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회원은 해피캐시 구매를 시작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 계정을 활성화까지 의무를 실행해야 되며 어떤 경우라도 해피캐시 구매 후에 명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라고 나와요. 뭐 그래 3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일반적인 거니까. 4번부터 잘 봐야 됩니다. 되게 웃긴 게 이게 이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자, 등록 관련 알박기 등 편법이나 제반 서류가 허위일 때 강제해지 제명 조치됩니다. 강제해지 제명 조치를 당하였을 때 관계된 모든 계정 일체 반환 금지, 환금 요청 불가, 뭐 이렇게 내용이 써 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은 세모고요. 그리고 차명 등록, 라인 변경 등 회원 간 추천인 변경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자, 회사는 100% 책임이 없으면 계정은 즉시 정지 삭제된다. 아니, 책임이 없는데 정지 삭제되면 그럼 나머지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물음표스럽죠. 자, 그리고 이거요. 휴스템 회원을 다른 사업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을 유도한 회원은 두 사람 모두 출금 정지, 출금 한도액 50% 삭감, 사용 계정 정지 조치, 강제 해지 및 계정 삭제 등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니 내가 그럼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해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단계 한 가지만 합니까?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거만 하나요? 저것도 하고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했다고 이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완전히 무슨 불공정 거래도 아니고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원 계정에서 부정 편취한 사실이 발각되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대회비 등을 타 업체에 절대 제공할 수 없고 제작비 30배를 뭐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 탈퇴자는 다시는 가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징계 처리를 받은 자는 휴스텐 코리아에 재등록할 수가 없다. 뭐 이상한 거 많죠, 되게. 자, 1년간 활동 내역이 없는 자 해가지고 뭐 내용도 나와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등록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자,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 봐봐요. 자, 회원가입에 앞서서 내부 규정, 뭐 윤리 강령에 대해서 가족 증명서로 증명되는 가족에 한해서 대리사인 제출한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1차 동의 기본 5년간 유지가 되고 5년 이후로는 본인의 동의가 별도로 없이도 가능하다. 야, 이런 내용들도 있고. 아무튼 상당히 심각해요. 그렇죠? 5년 단위로 뭐 자동 연장된다?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저렇게 하질 말든가 그냥 평생 이렇게 된다라고 하든가. 그렇게 영구 조건을 걸면 안 되니까 그런 걸까요? 아무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인권 침해 좀 문제도 좀 있어 보여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자, 두 사람 모두 출금 정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런 거 특히 그죠? 다른 사업으로 유인하는 행위, 매출을 유도하는 회원. 아니 다른 사업 내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꼭 시더스만 해야 돼? 여러분들 시더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돼? 무조건 정지해요? 이런 게 어딨어? 이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조건으로 불공정 거래가 맞는 표현이겠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이는 인권 침해도 인권 침해지만 불공정 거래 이거는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왜 모르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와서 왜 이제 공지로 자기네들끼리 올리고 있을까?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갈수록 까도 양파처럼 끝이 없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직거리나 하고 있죠. 네이버에 게시가 중단된 게시글이다. 이런 내용들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처벌 불원서 관련한 양식 올라오고 뭐 이런 거 방법들을 알려주는 이런 걸 좀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글을 안녕하세요. 현 사태에 대해 제가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들을 말해보겠다. 이상은 회장 면회에 얼마 전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상은 회장 뭡니까? 현재 마음이 편안하신 상태래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더스 페이 사용과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3월까지만 기다리면 된대요. 뭐야 이거? 3월까지 왜 기다려?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니 이상은 했네. 자, 아무튼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했냐? 자, 보시면 현재 하고 있는 비대위의 정치질에 놀아나지 말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대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회장님께서도 속으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김상인 권한대행의 공지 외에는 그 어떤 말들과 소문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시더스 팬덤님들은 김상인 권한대행과 해피캐시 앱에 있는 공지 외에는 그 어떤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그냥 3월까지 기다리면서 결과를 지켜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얼토당토하고 좀 황당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까지가 최근 소식이고 대가리가 멍청한 건지 머릿속에 든 게 사기칠 거란 생각밖에 없는데 진짜 한심하다. 비대위 방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 펌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바퀴벌레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해. 이게 불공정 거래도 해당될 수 있고 그렇죠?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의 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